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충남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충남 지역에서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평범한 주부가 꽃차 명인으로 선정돼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홍성 정은숙 꽃차 명인을 소개합니다. 충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둘러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먼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 도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은 시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민도 포함하고 임업인도 좀 포함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하는데요. 6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지만 그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그 액수가 적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확대합니다. 현재 시군당 2개로 제한된 품목을 3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무와 배추, 고추 등 5개 품목과 쌀은 제외됩니다. 또 국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의 로컬 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 연구와 해외 마케팅 같은 보조 사업도 실시합니다. 양승조 지사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선 수용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민간 품목 유지와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보완책과 더불어서 우리 충청남도도 보완책을 보완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결과로 나온 것인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농민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개도국지위를 포기해라라고 하는 건의를 한다든지 개도국지위가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는 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충남도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개도국지위 포기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기량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명인이라고 하죠. 홍성에선 한 평범한 주부가 꽃차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명인에 선정돼 화제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샛노란 꽃잎이 찬물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구수하고 단맛이 나는 감국꽃으로 우려낸 차입니다. 눈으로 한 번, 향으로 또 한 번 음미하니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홍성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던 정은숙 씨는 꽃차의 매력에 빠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농촌 들녘에 차의 재료가 되는 국화와 매화, 진달래 등이 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차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그 자연이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꽃차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흔한 풀이나 나무나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에게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거,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꽃이 차가 되기까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채취해서 증기로 찌고 덮거나 발효시키는 등 제조법에 따라 길게는 15일 이상 걸립니다. 꽃의 특성에 맞춰 좋은 성분은 살리고 독성은 제거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전문 지식도 필수입니다. 이 같은 기술을 인정받아 정 씨는 올해 충남 품목농업인 연구회로부터 꽃차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품목별로 각 우수한 연구 회원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한 농업기술 명인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매년 올해로 3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5분을 선정을 했고요. 꽃차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본인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정은숙 명인. 우리 차가 정말로 그 정서순환에도 좋고 또한 효능도 좋고 또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자연 치유 같은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그런 그 고급진 문화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쁜 문화를 한번 꽃차 문화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요. 그런 예쁜 차 문화를 좀 제가 만들어 봤으면 앞으로 커피를 마시듯 일상에서 꽃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군 옹도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유람선이 암초에 걸려 잡초됐습니다. 태안해경은 5일 오후 3시 33분쯤 유람선에서 선장 등 2명을 구조하고 옹도에 내렸다 섬에 갇힌 승객 47명을 다른 유람선에 태워 신진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람선 침수 피해는 없었으며 해경은 유람선이 승객들을 섬에 내려준 뒤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변속기 고장으로 물살에 밀려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충남 지역에서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후속 조치 계획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36개 지점에 노후 차량 단속 카메라 4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4만여 대이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염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연말까지 장비 구축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홍성에서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가 발견돼 화제가 됐는데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황금박쥐는 충남 지역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뭔지 한보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붉은 기운 같은 게 돌길래 아니야?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날개 펼친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늘 사람과 차들로 북적한 충남 홍성 광천읍사무소. 최근 이곳이 지역사회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황금박쥐가 주차장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목격됐기 때문인데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박쥐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까만 박쥐만 생각을 했지 저렇게 붉은색이나 황금색을 띠고 있는 그런 박쥐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몸 전체가 주황색을 띤 황금박쥐의 공식 명칭은 붉은박쥐. 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희귀종인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개체는 500마리 안팎에 불과합니다. 주로 동굴이나 폐광에서 사는 황금박쥐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동면 기간 동안은 동면조로 동굴이나 폐광을 이용을 하고요. 활동기 때는 동굴을 잠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광천 주민센터에서 붉은박쥐가 관찰된 것은 아마 붉은박쥐가 주간에 잠을 자기 위한 장소를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에선 지역적 특성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은 예로부터 토굴을 파 숙성시킨 젓갈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 토굴에서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박쥐를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굴에서 예전에 제가 장사한 지는 한 37년이 됐는데 한 20년, 15년 전에는 종종 봤어요. 근데 근간에는 조금 드물었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황금박쥐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일반 박쥐로. 이런 이유로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일부 토굴에 황금박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아마 12도에서 15도 정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그 젓갈을 발효시키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박쥐 같은 경우는 그곳의 온도가 동면을 하기에 가장 최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토굴로 사용했던 곳이 붉은 박쥐의 잠자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폐광의 존재와 박쥐 출몰이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충남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조한 붉은 박쥐 5마리 모두 폐광 또는 폐광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폐광 내부에서 붉은 박쥐가 발견돼서 신고가 접수됐던 적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충남에 위치한 폐광들을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제 서식하는 박쥐의 종이나 뭐 밀도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을 거고, 홍성에 나타난 황금박쥐는 검사 결과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졌는데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박쥐에 대한 현황 조사와 서식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연안계량 안강망 어업인들이 해안 실태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연안계량 안강망 어업 허가권 반납 보상추진위원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동안 법규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안계량 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해역 입구에 그물 닻을 고정한 후 조류에 밀려 그물 안에 들어온 대상물을 잡는 어업입니다. 추진위는 이날 서해안 전체를 방조제로 막아버리고 육지의 쓰레기들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하지만 법규는 바뀌지 않고 어족 자원은 전멸해 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에는 부사, 보령, 오천, 성문, 삽교천 방조제 등이 있습니다. 전북과 경기도에도 각각 새만금과 시와 방조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 생태환경 복원과 서해안 전체 바다의 조류 약화, 연안 어족 자원 전멸이라는 현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계량 안강망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 대산지역 한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장 탄핵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9,800여 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18년 5월 말 준공된 데 이어 인근 지역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이 지난 3월 초 준공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4만 4천여 제곱미터의 태양광 시설이 지난 3월 15일에 허가 처리됐고, 2월 22일에 다른 지역에 8천여 제곱미터의 시설이 허가되는 등 몇 년 사이에 사업자가 각각 다른 4개소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1억 원대의 거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업체에서는 이 마을 이장에게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소문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도 발전기금이 나왔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면서 일부 주민들이 허가관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을 이장이 일부 금액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이 돈은 자신의 축사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비로 받은 것으로 마을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장 당사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 피해가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마을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이외에는 돈을 받은 것이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최근 대산 지역 개발에 따른 마을 발전 기금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되고 커다란 지역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산 지역에서 유독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돈보다는 사람과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1,100여 건으로 2017년보다 14%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이 10%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남 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는 지난해 45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충남도가 태안군을 서해안 해양 생태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양승조 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가로림만 해상 교량 건설과 부나무 역간척 추진 등에 관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국도 38호선 구간을 연장해 주변 접근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태안과 서산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해상 교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바닷물이 막힌 부나무를 역간척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마리나항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36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9)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가 6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시군별 가요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충남도 내 지체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6만 4천여 명입니다. 당진시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1년간의 공사 끝에 6일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농업인 상담소와 취미교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에 지어진 순성면 구청사는 건물 노후화와 좁은 공간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청양군 장평면 만월산 배 장목반이 대만 수출길에 오를 배 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평면에서는 12헥타르 면적에서 배가 생산되고 있으며 선별 작업을 거친 배 100톤이 대만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훈구 장목반장은 올해 몇 차례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정성을 다해 수출품을 생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청 소속 테니스 국가대표 권순우 선수의 팬사인회가 오는 8일 당진 문예전당에서 진행됩니다. 권 선수의 현재 세계 랭킹은 국내 유일한 100위권인 85위로 한국 테니스계의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 선수는 2018년 고등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최근철 감독이 속해 있는 당진시청으로 입단한 이후 전국체전과 세계 테니스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동인 금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계속 떨어져 춥겠는데요.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도, 홍성과 예산이 5도, 당진과 서산 6도, 태안이 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14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외출하시기도 좋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